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하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아파트 문 앞에 서서 손에 쥔 우산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쳤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날,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때. 하지만 지금 그 문 너머에는 그녀를 영원히 쫓아낼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은아, 내가 그런 애라니. 우리 집안의 수치야. 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날 이후로 15년. 그녀는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비가 내리는 이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들 민준이가 이 집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엄마, 이제 가봐. 내가 따라갈게. 민준이의 그 말 한마디가 하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은은 3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삶. 그녀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가에는 항상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15년 전 그녀가 사랑한 여인 하윤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하윤은 하은의 대학 동기였다. 문학을 전공한 하윤은 시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자유로웠다. 그들은 캠퍼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한 권의 책, 김소월의 시집을 두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 시, 읽으면 가슴이 저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픈가 봐. 하윤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고 어느새 손이 스치고 시선이 얽히기 시작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두 여인의 사랑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금기를 넘어섰다. 한강변에서 피크닉을 하고 남산타워 아래서 손을 잡고 조용한 찻집에서 서로의 꿈을 속삭였다. 그 사랑은 순수했다. 하윤은 제주도 출신으로 푸른 바다처럼 맑은 영혼을 가졌다. 그녀는 교사 지망생이었고 하은은 그래픽 디자이너를 꿈꿨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그렸다. 우리 언젠가 작은 집에서 살자. 창밖으로 한라산이 보이는 곳에서 하윤의 말에 하은은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하은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들은 딸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손주를 안을 날을 꿈꿨다. 하은이 하윤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두 사람의 편지. 하은아, 내가 여자와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우리를 망치려는 거냐? 그날 하은은 짐 한 개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하윤이 기다리는 작은 원룸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그 후 하은과 하윤의 삶은 고단했다. 서울의 임대료는 비쌌고 직장은 불안정했다. 하은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하윤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모든 고난을 견뎌냈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하윤의 말은 하은의 버팀목이었다. 그들은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며 하윤의 고향에서 위안을 찾았다. 제주도의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안고 울었다. 엄마 아빠가 날 용서할 날이 올까? 하은의 물음에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흘러야 해.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자. 그 말에서 그들의 꿈이 싹텄다. 아이, 레즈비언 커플로서의 아이.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IVF는 법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금기였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은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클리닉, 그리고 수많은 시도 끝에 하은의 자궁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 민준이, 그 이름은 민들레처럼 자유롭게라는 의미였다. 민준이가 태어난 날 병원방은 눈물로 가득 찼다. 하윤이 하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 아들, 너무 예뻐.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 덕분이야.
하지만 기쁨 속에도 아픔이 스며들었다. 하은의 부모는 연락을 끊었다. 출산 소식을 알렸지만 답은 없었다. 그들은 날 버렸어. 하은의 말에 하윤은 그녀를 안았다. 민준이가 있잖아. 우리 셋이 가족이야. 민준이는 빠르게 자랐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하은과 하윤은 그를 키우며 사랑을 쏟았다. 주말이면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한국의 전통 명절, 설날과 추석에도 그들은 서로를 축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동네 엄마들의 수군거림, 저 집에 여자 둘이 애를 키워, 민준이가 유치원에 갈 때 선생님의 미묘한 태도. 하은은 이를 악물었다. 민준이만 행복하면 돼. 시간이 흘러 민준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하은의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하윤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다. 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건강하시려나? 하윤은 그런 하은을 위로했다. 언젠가 화해할 거야? 믿어. 그런데 그 언젠가는 멀게만 느껴졌다. 민준이는 순수했다. 그는 엄마 둘을 사랑했고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다. 우리 집에 엄마가 둘이야. 최고지. 하지만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 때가 있었다. 너네 집 이상해. 엄마가 왜 둘이야? 민준이는 울며 집에 왔다. 하은과 하윤은 그를 안고 이야기했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의 전화가 울렸다. 오랜만에 울린 어머니의 번호. 하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엄마,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은아. 내 아버지가. 병원에 아버지의 암 진단. 하은은 망설였다. 가야 할까? 15년의 원망이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 아프시잖아. 하은은 눈물을 삼키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초췌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에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용서의 문턱은 높았다. 왜 이제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날 하은은 병원을 나서며 하윤에게 전화했다. 윤아, 나 용서할 수 있을까? 하윤의 대답은 부드러웠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그 후 하은은 가끔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의 치료비는 막대했다. 부모님은 은퇴 후 작은 연금을 받으며 살았지만 빚이 쌓였다. 은행 대출, 이자. 어머니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은은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카페는 겨우 유지될 뿐이었다. 하윤은 말했다. 도와주고 싶으면 천천히. 강요하지 마.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민준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10살의 아이, 그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는 가족의 모습. 엄마 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자신. 언젠가 내가 도와줄게. 민준이의 그 속삭임은 비바람 속의 작은 불씨였다. 민준이가 중학생이 된 해, 겨울이 유난히 추웠다. 서울의 눈보라가 거리를 뒤덮었고 하은의 카페 창문에는 서리가 꽃처럼 피었다. 카페 바람의 집은 이제 동네 주민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따뜻한 라떼 한 잔에 하은의 미소가 더해지면 손님들은 하루의 피로를 잊었다. 하윤은 학교에서 바빴다. 그녀의 반 아이들은 하윤 선생님을 덧니처럼 따랐다. 선생님, 오늘도 시 읽어주세요. 하윤은 김소월의 시를 읊으며 아이들의 눈을 빛나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그리고 민준이의 학교 이야기. 오늘 친구들이 내 엄마들 이야기 물어봤어. 난 자랑스럽다고 했지. 민준이의 말에 하은과 하유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 15년의 세월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머니는 하은에게 전화했다. 하은아, 미안하지만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니? 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카페 수익을 모아두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엄마, 내가 최선을 해볼게. 이하은은 은행을 찾았다. 대출 상담. 하지만 그녀의 신용은 낮았고 보증인은 없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말에 하은은 주저앉았다. 집으로 돌아와 하윤에게 털어놓았다. 윤아, 나 부모님을 버릴 수 없어. 하윤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함께 생각해보자. 민준이도 도와줄 거야. 민준이는 그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용돈을 모아둔 돈 50만 원, 작지만 그의 결이었다. 봄이 왔을 때 하은의 부모님 집에 방문이 잦아졌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 어머니는 하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 잘 지내다니 다행이야.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웃었다. 하은아, 미안했다. 내 삶을 인정 못한 게. 그 말은 하은의 상처를 조금씩 녹였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제가 축구 잘해요. 다음에 경기 보러 오세요. 아버지의 눈에 빛이 스쳤다.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가 갈개의 그 순간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대출 이자가 쌓이고 아버지의 치료는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몰래 전당포를 들락거렸다. 하은은 알았다. 그녀는 카페를 더 열심히 운영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윤은 걱정했다. 하은아, 내 몸이 먼저야. 하지만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게 나의 속죄야. 여름, 민준이는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는 에세이를 썼다. 제 가족은 특별해요. 엄마 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사랑이 가족을 만들어요. 선생님은 칭찬했다. 하윤은 그 에세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해. 하지만 그 프로젝트 중 민준이는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너네 엄마들 이상해. 깨야. 민준이는 주먹을 쥐었다. 사랑은 이상하지 않아. 집에 와서 울었다. 하은과 하윤은 그를 안고 말했다. 민준아, 세상은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우리는 자랑스러워. 그날 밤 세 사람은 한강으로 갔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하은은 하윤의 어깨에 기대 속삭였다.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윤은 미소 지었다. 영원히 함께야. 가을, 충돌이 일어났다. 하은의 사촌, 재민이가 찾아왔다. 재민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는 부모님의 빚을 알게 되었고 하은을 비난했다. 너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됐어. 내가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재민이의 말은 칼날 같았다. 하은은 떨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재민이는 비웃었다. 레즈비언. 그게 무슨 병이야? 부모님을 망쳤어. 그 말에 하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사랑이 병이라고? 당신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무슨. 재민이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하은은 무너졌다. 윤아, 나 정말 죄인이야. 하윤은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는 사랑했어. 그게 전부야. 민준이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에 분노가 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울게? 내가. 겨울이 다시 왔다.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하지만 빚은 5억 원을 넘어섰다. 어머니는 하은에게 말했다.
포기해. 우리가 감당할게요.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페를 확장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가족을 위한 작은 도움의 제목은 민준이가 지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동네 주민들, 하윤의 동료들. 하은 씨, 힘내요. 그 지지는 하은의 힘이었다. 민준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말에 편의점에서. 엄마, 이 돈으로 빚 갚아요. 하은은 울었다. 민준아, 내가 왜? 민준이는 웃었다.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재민이가 은행에 압력을 넣어 부모님의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내가 도와주면 안 돼. 가족의 체면이야. 재민이의 배신. 하은은 절망했다. 왜 우리를 미워해? 하윤은 분노했다. 이제 그만. 우리가 나서자.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울었다.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그 눈물은 하은의 가슴을 찔렀다. 민준아, 엄마가 지킬게. 새해가 밝았다. 설날 아침, 하은의 집은 떡국 냄새로 가득 찼다. 하윤이 직접 반죽한 떡이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듯 둥글었다. 민준이는 새 옷을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 세배 드려요. 아버지는 웃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아, 고맙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이제 가족이 다시 모였네. 하은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재민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배신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었다. 재민이는 가족 모임을 통해 하은의 과거를 퍼뜨렸다. 하은이가 레즈비언이래? 부모님을 버린 애야.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하은의 귀에 들어왔다. 쯧쯧, 불쌍한 부모님이. 하은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 상관없어. 우리 3이야. 봄꽃이 피는 4월, 하은의 카페에 손님이 늘었다. 펀딩 덕분에 인테리어를 새로 했고 레인보우 코너라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책과 차, 하윤의 제안이었다. 여기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 손님들은 모여들었다. 젊은 커플들, 외로운 영혼들. 언니, 감사해요. 여기 오니 마음이 놓여. 하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나도 그랬어. 혼자서 버텼지. 민준이는 그 코너에서 책을 읽었다. 엄마, 이 책 재미있어. 사랑은 자율의. 하은은 아들을 안았다. 그래, 민준아.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재민이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통해. 하은이가 돈을 보내? 그 돈 더러워. 레즈비언 돈으로 부모를 살리다니. 어머니는 울며 하은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재민이가. 하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재민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왜 그래? 가족을 왜 해치워? 재민이는 차갑게 웃었다. 가족. 내가 가족을 망쳤어.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죄야? 부모님 체면 생각해. 하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사랑이 죄라면 난 기꺼이 죄인일게. 하지만 부모님은 내 부모야. 재민이는 떠났다. 그 후 은행에서 대출 상환 유예가 거부되었다. 재민이의 로비 때문이었다. 하은은 무너졌다. 유나, 끝났어. 하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학교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지지 모임. LGBT 교사들의 네트워크. 하은이 도와주자 그들은 모금을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이야기를 올렸다. 한 가족의 이야기. 사랑과 용서. 반응은 뜨거웠다. 제주도의 하윤 친구들, 서울의 활동가들. 돈이 모였다. 1억 원. 하은은 놀랐다. 이게 가능한가? 하윤은 웃었다. 사랑은 전염돼. 민준이는 그 모임에 참여했다. 제가 포스터 그릴게요. 그의 그림은 감동적이었다.
무지개 아래 가족의 실루엣. 여름 휴가. 그들은 제주도로 갔다. 하윤의 고향. 검은 모래 해변에서 민준이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엄마들, 나도 커서 도와줄게. 빚 다 갚아줄게. 이 하은은 울었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여행은 치유였다. 하지만 돌아와서 나쁜 소식이 왔다. 아버지의 재발. 병원비 추가 2억. 어머니는 쓰러졌다. 하은은 다시 대출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컸다. 재민이는 여전히 방해했다. 그는 친척 모임에서 하은을 고발했다. 그 애 때문에 가족이 파탄났어. 소문은 퍼졌다. 하은의 카페에 악플이 달렸다. 변태 집단이야. 손님들이 줄었다. 가을, 고조가 왔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싸움을 했다. 재민이의 아들 때문이었다. 너네 엄마 레즈비언이래? 역겨워. 민준이는 주먹을 날렸다. 닥쳐. 내 엄마들 최고야. 학교에서 호출. 하은과 하윤은 갔다. 교장 선생님은 미안해했다. 사회가 아직 이 하윤은 싸웠다.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그날 민준이는 집에서 울었다. 미안해, 엄마들. 나 때문에 하은은 안 왔다. 아니야. 내가 우리 자랑이야. 그 사건 후 하은은 결심했다. 재민이를 법적으로 막자. 변호사 상담. 비용은 모금으로 충당. 재민이는 경고받았다. 더 이상 방해하면 소송.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아버지가 퇴원했다. 하은의 집에서 회복. 가족 식사, 떡국, 나물, 불고기.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하지만 빚은 여전했다. 민준이는 14살, 그는 비밀을 가졌다. 학교 후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코딩을 배웠다. 앱 만들어 돈 벌게. 그의 꿈은 컸다. 하은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매일 카페에서 일했다. 피곤한 몸으로.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된 해 봄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경복궁의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걷는 세 사람의 모습은 이제 동네에서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은의 카페는 성공적이었다. 레인보우 코너 덕에 LGBT 센터와 협력하게 되었다. 워크숍, 상담. 하은은 강사가 되었다. 사랑은 다양해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 청중들의 박수. 하윤은 교장으로 승진했다. 윤 선생님, 축하해. 아이들의 환호. 민준이는 공부에 열중했다. 대학 가서 IT 공부를 할게. 엄마들 도울게.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하지만 재민이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은밀히 움직였다.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하은을 쫓아내려 했다. 빚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해. 하은이는 관계없어. 어머니는 반대했다. 재민아, 그건 안 돼. 하지만 재민이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소송. 상속 분쟁. 하은은 충격을 받았다. 이게 가족인가? 하윤은 분노했다. 싸우자. 끝까지 그들은 법정으로 나섰다. 증언대에서 하은은 말했다. 저는 사랑으로 살았어요. 부모님을 버린 적 없어요.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상 재민 씨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재민이는 패소했다. 하지만 그의 증오가 더 깊어졌다. 너희 때문에 가족이 망했어.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아버지의 건강은 회복되었지만 스트레스로 다시 악화되었다. 병원비 추가. 하은은 카페 수익 전부를 쏟았다. 모금도 계속되었지만 한계였다. 민준이는 밤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했다. 그의 앱 아이디어, 가족 연결 앱, LGBT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앱 친구들과 팀을 이루었다. 민준아, 이거 대박날 거야. 베타 테스트. 사용자들이 모였다. 이 앱 덕에 외로움 줄었어.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비밀리에 저축했다. 1천만 원. 가을, 추석. 가족 모임. 하지만 재민이는 불참했다. 그의 아들은 민준이를 피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재민이가 변하면 좋겠어, 하은은 대답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의 식사 후, 한강 산책. 민준이가 말했다. 할머니, 제가 돈 벌어요. 빚 갚을게요. 어머니는 웃었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하은의 눈이 촉촉해졌다. 겨울, 위기가 왔다. 은행이 최종 통보. 3개월 내 상환 아니면 경매의 집은 위태로웠다. 하은은 절망했다. 다 잃을 것 같아 하윤은 그녀를 안았다. 포기맛 민준이가 있잖아. 민준이는 그때 결단했다. 앱을 출시했다. 마케팅 없이 입소문으로 퍼졌다. 다운로드 10만. 수익 5억. 그는 은행에 갔다. 이 돈으로 대출 갚아요. 은행원은 놀랐다. 고등학생이, 민준이는 웃었다. 가족을 위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민준아, 이 돈 어디서? 민준이는 말했다. 엄마들 가르침으로요. 사랑으로 이하은과 하윤은 울었다. 우리 아들. 하지만 재민이는 알았다. 그는 분노했다. 그 돈, 도둑질이야. 그는 다시 소송을 걸었다. 앱 저작권 침해 주장. 거짓. 법정 싸움. 하은은 지쳤다. 왜 끝나지 않아? 민준이는 싸웠다. 제가 증명할게요.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지법의 차가운 복도, 하은의 손은 차가웠다. 재민이는 증언했다. 민준이의 앱은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거짓말. 민준이는 반박했다. 증거 있어요. 로그 다 있어요. 변호사는 민준이의 노트를 보여주었다. 밤새 코딩한 흔적. 재판장은 재민이를 질타했다. 허위 증언입니다. 재민이는 패배했다. 법정 밖에서 그는 하은을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족은 승리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봄, 벚꽃 축제. 카페 앞에서 파티. LGBT 커뮤니티 모임. 민준이의 앱 덕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민준 씨, 영웅이야. 하은은 미소 지었다. 우리 아들이야. 하윤은 하은의 손을 잡았다. 이제 평화로워. 하지만 재민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하은이를 쫓아내. 그래야 집이 살아. 어머니는 거부했다. 재민아, 그만해. 하은이는 내 딸이야. 재민이는 절연을 선언했다. 좋아, 나 혼자 살아. 여름, 민준이의 앱이 히트쳤다. 투자자 제안. 민준군, 스타트업 어때? 민준이는 수락했다. 회사 설립. 이름 무지개 가족. 하은과 하윤은 파트너가 되었다. 카페는 앱과 연계. 온라인 상담, 오프라인 모임 사업은 번창했다. 수익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다. 2억, 3억. 부모님 집은 구해졌다. 가을, 아버지의 건강이 완쾌되었다. 감사 미사, 교회에서. 한국의 전통처럼 가족이 모였다. 하느님, 용서하세요. 아버지의 기도. 하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사랑해요. 포옹. 재민이는 불참했지만 그의 아들이 왔다. 사촌, 미안해. 화해의 시작. 겨울, 크리스마스. 집에 트리. 민준이의 선물, 빚 완납 증명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자유해요. 부모님은 무릎 꿇었다. 민준아, 고마워. 내 덕에 눈물의 바다. 하은은 하윤을 보며 속삭였다. 우리 사랑이 결실을 맺었어. 하지만 반전. 재민이가 자살 시도. 병원에서.
가족을 잃었어. 그의 편지. 미안해, 하은아. 내가 잘못했어. 하은은 달려갔다. 재민 오빠, 살아. 용서할게. 재민이는 울었다. 왜 나를? 하은은 말했다. 가족이니까. 재민이의 회복은 느렸다. 병원방에서 그는 하은에게 털어놓았다. 부러웠어. 내가 자유롭게 사랑하는 게.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고통이었어. 하지만 사랑은 포기 못해. 재민이는 고백했다. 아내와 이혼했어. 외로웠어. 하윤이 들어왔다. 오빠, 이제 새로 시작해. 가족 상담. 심리사 도움. 재민이는 변화했다. 앱에 참여. LGBT 이해 워크숍 할게. 봄, 민준이 대학 입학. 카이스트. IT 전공. 엄마들, 자랑스러워. 졸업식 꿈. 하은의 카페는 체인화. 제주도 지점. 하윤의 고향. 바다 보며 일하자. 여행. 한라산 등반. 사랑처럼 정상에. 여름, 재민이의 결혼. 새 아내. LGBT 활동가. 하은아, 내 덕이야. 모임. 가족 피크닉. 남산. 케이블카 타며 웃음. 가을, 책 출간. 하은의 자서전. 무지개 아래 가족. 베스트셀러. 실화 기반 인터뷰. 사랑은 용서야. 민준이는 앱 업데이트. 글로벌 버전. 겨울, 설날. 전 가족 모임. 재민이의 아이들 포함. 사촌들, 축구해. 웃음소리. 빛 완납 1주년. 파티. 민준이 덕에. 하지만 실현. 하윤의 병, 유방암 초기. 걱정 만 치료할게. 이 하은은 무너졌다. 유나, 나 없이. 하윤은 웃었다. 함께 이겨. 민준이와 가족 지원. 치료비 앱으로 모금. 재민이 도움. 누나, 내가. 치료 과정. 화학요법. 하은의 간호. 유나, 영원히. 하윤은 시 썼다. 사랑은 병도 이겨. 회복. 완치. 하윤의 완치 후 삶은 더 밝아졌다. 여름, 제주 결혼식. 법적 인정 안 됐지만 가족 축복. 영원한 파트너. 해변에서 서약. 사랑해. 하은아. 민준이는 증인. 엄마들 최고. 가을, 민준이 졸업. 스타트업 CEO. 앱 100만 사용자 유상. 사회공헌상. 연설. 가족 사랑으로. 겨울, 부모님 70회 생신. 한정식. 하은아, 내 덕에 산다. 재민이 토스트. 화해의 해. 세월 흘러. 민준이 결혼. 아내, 앱 개발자. 엄마들처럼 사랑할게. 손주 탄생. 할머니들, 안아봐. 하은과 하윤, 노년. 카페 은퇴. 여행. 유럽, 아시아. 세계의 무지개바. 마지막 장면. 가을, 한옥 마당. 감나무 아래. 민준이가 어머니 손잡음. 모든 빚 갚았어요. 사랑으로 눈물. 포옹. 고마워, 가족. 사랑은 버림받아도 세월이 흘러 꽃핀다. 실화처럼.